자, 교과서 77쪽 기압과 날씨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이제 날씨가 변화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날씨가 이제 매일 변하죠. 뭐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날씨가 이제 계속 변하는데 그 날씨가 왜 변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 날씨 변화하는 이유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여기 앞에 써 있는 기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기압, 기체 압력이라는 기압, 공기 압력이 기압이죠. 자, 그래서 이 기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뭐부터 배울 거냐면, 자, 기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압이 뭔지. 자, 방금 말했듯이 기압은 기체의 압력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기체 압력은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기압, 대기가 누르는 압력, 기체 압력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공기 기둥의 무게를 우리가 공기 기둥의 무게를 기체 압력, 기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지구의 표면에 살고 있죠. 지구 표면. 자, 지면이라고 하죠. 지면. 자, 지구의 표면 이제 고도가 이제 0km인 지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지면 위에는 우리 말고 이제 공기도 있습니다. 공기. 대기라고 하죠. 대기. 자, 대기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대기가 이 공기가 어디까지 존재하냐면 자,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죠. 자, 대기가 고도 몇 킬로까지 존재하냐면 1000km 높이 1000km까지 존재합니다. 자, 되게 높은 거죠. 자, 대기는 높이 1000km까지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그 공기 있죠. 공기는 질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기. 자, 공기도 당연히 물질이니까 질량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지금 높이 1000km까지의 그 공기를 이제 머리 위에다가 이제 얹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공기의 양, 자, 여기 내 머리 위에 있는, 자, 내 머리 위에 있는 요 공기 기둥의 질량은 몇이냐? 지금 선생님이 이제 그린.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선생님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공기의 질량이 몇이냐? 이걸 좀 이야기해 보면 자, 몇 킬로 있을까요, 과연? 자, 몇 킬로가 있냐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질량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많습니다. 10톤이 있어요. 10톤. 자, 우리는 이제 살면서 머리 위에 10톤을 계속 얹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톤이 주는 무게가 바로 압력이 뭐냐? 자, 10톤이 누르는 그 무게, 그 힘이 바로 압력인데 그 압력이 몇이냐면 1013 헥토 파스칼 이렇게 부릅니다. 1013 헥토 파스칼 평균적으로 1013 헥토 파스칼의 힘을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 기압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평균 기압이긴 한데 이제 평균 기압 이렇게 단순하게 안 부르고 평균 해면 기압 이렇게 불러요. 평균 해면 기압. 자, 왜 이렇게 부르냐면 해수면에서 평균 잰 겁니다. 그래서 평균 해면 기압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기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또 이제 1기압 이렇게 불러요. 1기압. 1기압. 자, 1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머리 위에 10톤을 지금 얹어놓고 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10톤이 있는데 왜 G4가 안 될까요? 그러면 돌덩어리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10톤짜리 돌덩어리 머리 위에다 놓으면 당연히 이 돌덩어리가 우리를 이제 눌러서 G4가 되겠죠, 우리가. 자, 근데 공기 10톤이 위에 있는데 왜 우리는 잘 살고 있나? 좀 이걸 잠깐 이야기하면 공기가 이제 위에서도 누르는데 사실은 자, 이 사방에서 누르고 있어요. 사방. 옆에서도 이렇게 누르고 아래에서도 이렇게 공기가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힘이 상쇄가 돼가지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긴 하는데 사방에서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느끼진 못한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는 이제 많이 느끼진 못하는데 이 10톤이 공기가 누르는 거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저기 높이 10km까지 올라갔다. 높이 1000km 중에서 10km면은 한 1% 올라간 거죠. 자, 근데 좀 왜곡해가지고 여기가 10km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실제로 10km 지점을 표시하려면 여기서 한 뭐 여기 정도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기 힘드니까 자, 조금 위에다 표시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km까지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 당연히 위에서 누르는 공기 양이 줄어들겠죠. 자, 얼마나 줄어드냐면, 자, 전체 공기의 80%가 어디에 있냐면 요 10km 아래에 있어요. 자, 10km 아래 전체 공기의 10톤의 80%, 그러니까 8톤이 10km 밑에 있고 10km 위에는 2톤, 자, 20%밖에 없습니다. 20%. 그러니까 이제 요 10km부터 1000km 높이까지 공기의 양이 되게 적은 거죠. 공기가 희박한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자, 10km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몇 톤이 누르는 거냐면 공기가 2톤이 누르는 거예요. 2톤. 자, 2톤. 자, 그러면 이거 몇 기압이에요? 자, 0.2기압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10km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0.2기압 기압이 떨어지게 되는데, 자, 원래 이제 1기압으로 우리 몸을 누르고 있었던 공기가 사라지니까 작게 누르는 거죠. 우리 몸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몸이 약간 부풀 수도 있어요. 부풀고 막 눈알 이런 데가 막 튀어나옵니다. 살짝씩.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올라간다고 상상해봐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점점 떨어지겠죠. 자, 기압이 점점 떨어지니까 우리 몸 누르는 힘이 약해집니다. 자, 그러다가 만약에 1000km 밖으로 여러분이 나갔다. 우주죠, 이제 우주. 자, 우주로 나갔다. 그러면 기압이 어떻게 돼요? 누르는 공기가 없으니까 0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을 누르는 그런 힘들이 사라지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뛰쳐나가려고. 그래서 몸이 막 내장이 터지고 피부가 막 터지고 눈 나오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자, 기압은 뭐다? 공기 기둥의 무게다 라는 거 요거 잘 짚어 놓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다 글. 자, 기압의 특징. 자, 기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평균 해면 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불렀는데, 선생님 이거 하나 설명 안 했네. 자, 여기 아까 여기 선생님이 이제 쓴 여기 HPA. 자, 이건 뭐냐면 기압의 단위예요. 자,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데 읽는데, 자,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헥토파스칼 이거 단위 잘 알고 기압의 단위다라는 거 알고 있고, 자, 기압 다시 넘어가서 자, 뭘 쓰려고 했냐면, 자, 기압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내 머리 위에 있는 공기 입자 수가 계속 변하면 질량도 변하고 기압도 당연히 변하겠죠. 자, 시간에 따라 변하고요. 자, 그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장소. 뭐 내가 서울에 있는 친구랑 부산에 있는 친구랑 기압 뭐 똑같을 수도 있는데 다르겠죠. 자, 장소에 따라서 변하고, 그다음에 고도. 자, 높이에 따라서도 자, 기압은 계속 변합니다. 기압. 자, 시간, 장소, 고도에 따라 기압이 변함. 자, 이렇게 필기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 자, 넘어가서 자, 고기압이랑 저기압이 뭔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기압. 자, 저기압. 자, 고기압, 저기압. 자, 이 정의가 이제 뭐냐면, 자, 평균 기압이 아까 전에 1013이라고 했는데 1013 헥토파스칼보다 높으면 고기압, 낮으면 저기압 이렇게 부를까요? 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자, 고기압, 저기압 정의는 지금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여기다 고기압을 그릴 거고 여기다 저기압을 그릴 건데, 자, 고기압의 정의는 뭐냐면 주변보다 상대적인 거예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 높은 곳을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고기압. 자, 그래서 만약에 1013 헥토파스칼보다 뭐 기압이 낮아요. 여기 우리가 있는 지역이 뭐 1010 헥토파스칼이다.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이. 자, 평균보단 낮지만 만약에 이 지역이 이제 1010 헥토파스칼인데 주변이 만약에 1010보다 낮아. 뭐 990이야. 주변이 990 헥토파스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평균이 1013보다는 낮지만 주변보다 기압이 높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이건 지우고. 자, 그러면 저기압은 그럼 볼까요? 정의가 반대니까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이 옆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인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고기압 같은 경우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공기기둥에 자, 공기 입자가 되게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주변은 어때요? 주변보다 많은 거죠. 주변보다 가운데 공기 입자가 많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지역 있죠. 가운데. 자, 가운데 지역은 주변에 비해서 밀도가 어떠냐면 높아요. 밀도가. 공기 입자가 조밀하게 모여 있으니까 밀도가 높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공기가 이제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밑으로. 자, 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가는 요 공기 움직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강기류 이렇게 부릅니다. 하강기류. 자, 그래서 요 하강기류가 생기고요. 자, 공기가 내려가다 보면 지면이랑 만나죠. 지면. 자, 지면이랑 만나게 되면 지면 뭐 뚫고 갈 수 없으니까 옆으로 퍼져야 돼요. 자, 그래서 수평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발산이 일어납니다. 발산. 자, 수평 발산. 자, 수평으로는 발산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날씨가 어떠냐면 고기압 같은 경우는 하강기류가 생기죠. 자, 하강기류가 생기면 여기서 단열 압축 현상이 일어나요. 단열 압축. 자, 단열 압축이 생기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하강기류 같은 경우에는 단열 압축 현상에 의해서 있던 구름도 사라져요.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올라가서 있던 구름도 수증기죠. 구름은 자, 있던 구름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기압 같은 경우는 날씨가 맑다. 날씨가 맑음.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저기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압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자, 고기압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고기압.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고기압을 만약에 위에서 봤다. 위에서. 자, 고기압을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고기압은 이제 H라고 쓸게요. H. 자, 여기가 고기압입니다. 자, H 이렇게 돼 있는데 고기압 같은 경우는 아까 발산한다고 했죠. 자, 주변으로 이렇게 발산한다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점선으로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발산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자, 고기압 같은 경우는 발산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발산할 때 그냥 발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발산하냐면 잠시만. 자, 넘어가서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니다. 자, 여기다가 잠시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직선으로 이제 발산한다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발산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 있죠? 가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이쪽이죠? 자, 이쪽으로 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진행 방향이 요건데 자, 이거 방향의 오른쪽 있죠?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휘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자, 이쪽도 진행 방향은 이쪽이지만 자,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휩니다. 북방부에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시계 방향의 회전이 나타나는데 자, 고기압 중에서 시계 방향의 회전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론만 알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려는 이유가 뭐냐면 전향력이라는 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향력이라는 힘. 자, 그래서 이 전향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북반구에서 북반구에서 자, 진행 방향, 어떤 물체가 이제 움직일 때 진행 방향, 바람 같은 게 이제 움직일 때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힘. 그게 바로 전향력인데 남반구는 반대예요.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향력이 왜 생기는 거냐면 지구가 자전해서 생긴 거예요. 지구 자전 효과입니다. 지구가 자전해서 생기는 효과입니다. 자, 그게 이런 게 왜 생기냐면 자, 봐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놀이기구 타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만약에 이런 회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회전하는 자, 이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뭐라고 부르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 이런 회전하는 놀이기구에 이제 두 명이 타고 있어요. 두 명이. 자, 여기 뭐 A 친구라고 하고 뭐 B 친구라고 할게. 자, 만약에 B 친구가 자, 지금 회전판이 돌고 있는데 자, 회전판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 자, 반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회전하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요 B 친구가 자, 회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여러분들이 A라고 생각해봐요. 자, B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공을 이렇게 던졌어요. 여러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여러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어.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공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이 움직이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디로 회전하냐면 이렇게 회전하죠.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면 자, 공이 이렇게 자,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A라고 생각하면 A라는 사람 입장에서 이 공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떠냐면 자전하고 있죠. 자전.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게 남반구. 자, 여기가 북반구인데 자, 지구도 어떠냐면 이 자전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요 회전 놀이판처럼 자, 만약에 어떤 물체가 여러분들이 잘 이게 상상이 돼야 될 텐데 그냥 결론만 알고 있으면 돼요.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힘 받아야 되는데 자, 만약에 어떤 물체를 이렇게 뭐 미사일이 많이 날아간다. 여기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요 미사일이 움직이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뭐 여기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곳에 이렇게 던져도 오른쪽으로 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사방으로 던져도 다 오른쪽으로 휩니다. 북반구에서. 남반구에선 반대예요. 남반구에선 왼쪽으로 휘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던졌다. 자, 그러면 여기는 왼쪽으로 휩니다. 왼쪽. 진행 방향 왼쪽.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 지구 자전 효과, 이 전향력은 대규모 운동에서만 있는 거예요. 대규모 운동. 우리가 이제 뭐 야구를 한다거나 공을 던질 때는 이 힘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거에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바람의 움직임, 대규모의 바람 움직임. 고기압 저기압 방금 말한 거기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미사일을 날린다. 뭐 비행기가 날아간다. 뭐 이럴 때 적용되는 힘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그래서 고기압에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데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휘면서 요 지금 보니까 이게 휘죠?
자, 그래서 시계 방향에 회전이 생깁니다. 시계 방향의 회전.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외우는 방법. 자, 어떻게 외우냐면, 자, 여러분들 그 주먹을 쥐고서 엄지만 이렇게 펴보세요. 엄지만 피고 주먹 쥔 상태에서 엄지만 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따봉이 되죠. 따봉. 자, 따봉을 아래로 향하게 이렇게 놔보세요. 한번 오른손으로. 자, 주먹에서 엄지만 피고, 자, 따봉을 아래로 이렇게 너 뭐 죽었어 할 때 이렇게 밑으로 하죠.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엄지가 바로 하강기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 있죠. 자, 네 개의 손가락이 바로 뭐냐면 고기압에서 시계 방향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오른손 법칙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요거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압 이야기할게요. 저기압. 자, 저기압 같은 경우는 아까 반대죠. 반대인데, 자,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저기압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니까 여기 중심부에 기체가 주변보다 없고, 네, 주변에는 기체가 많이 있겠죠. 자, 기체가 많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심부의 밀도가 어때요? 중심부의 밀도가 낮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하강 기류의 반대죠. 자, 상승 기류. 자, 그러면 상승 기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이제 공기가 별로 없잖아요. 자, 그래서 주변에서 끌고 와야 돼. 자, 그래서 주변에서 끌고 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변에서 공기가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렴한다. 수렴. 자, 수렴한다. 자, 수평 방향으로는 잘못 썼다. 자, 수평 방향으로는 수렴한다. 수렴한다. 자, 그래서 바람이 이제 안으로 모이는데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고기압에서 바람은 어디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부는 거다. 바람. 자, 이런 걸 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날씨도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 자, 날씨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 현상이 있습니다. 단열 팽창. 자,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내려가요. 공기가 올라가면서. 자,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단열 압축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상승기류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요 공기에서 요 이슬점 이하로 공기가 만약에 냉각됐다 그러면 수증기가 만들어지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구름. 자, 구름 다. 자,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날씨가 흐리다. 흐림. 자, 그다음에 비도 올 수도 있겠죠. 비가 올 수도 있다. 비가 올 수도 있다. 저기압에서는 비가 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나. 자,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저기압은 L로 씁니다. L. 자, 저기압은 L로 쓰고, 그다음에 수평으로 수렴하죠. 수렴. 자, 수평으로 이제 수렴하는데, 자, 그냥 수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전향력이라는 힘이 존재한다고 했죠.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자,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 자,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자,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자, 진행 방향의 잠시만. 잘못됐다. 자,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방향 보니까 어때요? 지금 그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자, 이렇게 돌고 있죠. 자, 그래서 맞나? 이렇게. 자, 무슨 방향? 자, 시계 반대의 방향, 반시계 방향. 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른손으로 외우면 됩니다. 오른손. 자, 오른손으로 이제 따봉을 하세요. 따봉. 자, 따봉을 하면, 자,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상승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시계가 아니라 반시계죠, 반시계. 반시계 방향을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상승기르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다라고 정리합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고기압, 저기압 이거 종류 좀 이야기할게요. 종류. 자, 이거 이제 쓰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자세하게는 나중에 배울 건데 간략하게만. 자, 고기압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고기압 종류. 고기압 종류. 자, 정체성 고기압이랑 자, 이동성 고기압이 있어요. 자, 당연히 정체성 고기압은 움직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움직임 없겠고,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은 움직임이 있겠죠? 자, 규모는 누가 더 클까요? 자, 무거운 애들이 큰 애들이 잘 안 움직이죠? 자,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이 규모가 크다. 규모 크다. 대자.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은 작으니까 움직이죠. 그래서 규모가 작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압의 종류. 자, 저기압의 종류는 열대저기압. 자, 그 다음에 온대성 저기압. 자, 이건 나중에 정확히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쓰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77쪽에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일기도예요, 일기도.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일기도입니다. 자, 일기도가 뭐냐면 날씨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형을 나타낸 그림은 뭐라고 하죠? 지형을 나타낸 그림은 우리가 지도라고 합니다. 지형을 나타낸 그림은 지도. 자,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자, 일기도는 뭐냐 그러면 하루에 이게 일기가 이제 날씨라는 뜻이에요. 날씨. 자, 날씨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래서 일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좀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일기도랑 지도랑 뭐 비슷한 면이 좀 있어서. 자, 근데 이제 일기도에 보면은 특징이 좀 이제 일기도 이제 눈으로 보면은 좀 특징이 보이죠? 뭐 이렇게 막 콩나물 대가리 같은 것도 보이고. 자, 요거는 이제 일기기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기기후.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친 거 일기기후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예정이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또 이제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선이 보여요. 선. 자, 요 선이 바로 뭐냐면 등압선이라는 거예요. 등압선. 자, 등압선이 뭐냐면 압력이 같은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은 뭐라고 해요? 등고선 이렇게 부르죠. 등고선. 다 알고 있죠, 이거? 등고선. 등고선에 대비되는 개념이 등압선인 겁니다. 등압선.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등압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지금 선생님이 이제 표시한 요 부분. 자, 요 부분 보니까 1016이라고 돼 있죠. 1016. 자, 그러면 여기 이 등압선은 1016 헥토파스칼 린 지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연결한 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1020이죠. 자, 이 등압선은 1020 헥토파스칼 그 1020 헥토파스칼을 나타낸 등압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뭐 등압선 여기 이 숫자가 안 써 있는 것도 있어요. H 이렇게 돼 있고. 자, H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고기압이라고 이야기했죠. 고기압. 자, 이 고기압. 그 다음에 H는 고기압이에요. 고기압. 그 다음에 L은 저기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도 저기압. 자, 그러면 자, 아까 전에 고기압 정의압 뭐라고 했어?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 고기압이죠. 자, 그러면 이 등압선 지금 현재 여기 선생님 표시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여기 등압선은 기압이 몇일까요? 몇인 지점을 연결한 걸까요? 자, 등압선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 1000 헥토파스칼 기준으로 1000 헥토파스칼 기준으로 기준 자, 4 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1000 그리고서 1004 그리고 1008 그리고 1012 그리고 1016 그리고 1020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려야 돼? 1020 다음에는
1024 헥토파스칼 등압선을 그려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고기압 같은 경우, 고기압 여기 지금 요선은 빨간색 요선은 몇이냐면 1024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려야 되는 등압선은 뭐냐면 1028이죠. 자, 근데 1028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고기압 주변에 안 그려져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중심기압이 대략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1024 헥토파스칼 보다는 높지만 1028이 안 그려졌기 때문에 1028 헥토파스칼보다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저기압도 한번 보세요. 저기압 보니까는 중심에서부터 보면은 1012, 그 다음에 1016, 1020 점점 주변에서 밖으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봐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등압선 그리는 방법 그냥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등압선은 부드럽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등압선 그릴 때 등압선이 만약에 이렇게 막 각졌다, 그럼 그럴 수 없어요. 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압선이 만약에 이렇게 끊겼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압선이 막 이렇게 교차했다,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등압선이 가다가 중간으로 이렇게 막 갈라진다. 자, 이것도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야 된다라는 거. 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그 바람 방향 그리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바람 방향. 자, 등압선에서 바람 방향 유추하는 방법. 자, 만약에 여기 등압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등압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등압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등압선이 있으면은 여기가 만약에 1000이라고 하고, 여기가 1000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건 1004, 그다음에 1008 헥토파스칼 등압선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저기압인 쪽인 거고, 자, 이쪽이 이제 고기압인 쪽이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죠. 자, 이렇게 불어 들어가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고기압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에 회전이 있다고 했어요. 시계 방향 회전. 자, 불어 나가는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나간다고 했죠. 이렇게. 자, 시계 방향. 자, 저기압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에 회전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반시계. 자, 저기압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에 회전이 있으면서 안으로 들어온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요 등압선에서 바람 어떻게 보냐면, 자, 대략 한 30도. 자, 여기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이제 바람 방향이랑 등압선이 대략 30도 방향으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바람 방향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초록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초록색 말고, 자,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빨간색 다 지우고. 자, 그래서 여기서 기압을 이제 방향 그려보면은 고기압 여기 H 주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불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30도, 대략 30도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30도. 자, 그다음에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여러 개 다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30도 기울여서 그리면 돼요. 저기압 주변. 자, 저기압은 아까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고 했죠. 자,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 불어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대략 30도 맞춰서 그리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 방향 그리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